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주작이여 이거야. 주작이여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보드막가의 철이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가져왔습니다. 베일 오브 이터니티. 이 베오이가요 정말 이 RPG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취향에 맞는 테마지 않나. 소환사 느낌.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 룰이 굉장히 쉽습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생긴 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말로 60초 안에 설명이 끝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럼 한번 내용 가보도록 할까요?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열면은 일단 설명서 한 부가 있고요. 이거 이제 게임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컴포들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철이님이 다 다이소 플라스틱 통이죠. 이제 이게 돈 네. 재화의 느낌이죠. 게임에서의 재화. 이거 마지막 카드들. 이렇게 장식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정말 장식용이라서 저는 안 꺼내고 그냥 넣습니다. 뭐 이터니티를 소환할 때 이거를 쓰는 막 9가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장식용이죠. 장식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의 구성품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은 어떻게 하냐? 1원, 3원, 6원. 이거는 정령들을 소환할 때 필요한 마법석들입니다. 이 마법석들을 한 곳에 잘 모아두고 가운데 게임판 두 가지를 잘 펼쳐준 다음에 이 라운드 마커를 1라운드에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본인의 색깔에 맞는 플레이어 마커 두 개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점수 마커입니다. 선은 1, 점수 1점, 그리고 두 번째 차례는 2점.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1, 2, 3, 4에 배열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60점을 초과했을 때 뒤집어서 쓰는, 표시할 때 쓰는 점수 표시 판입니다. 나무 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라운드에 선 플레이어가 소지하고 있을 선 플레이어 마커입니다. 이게 정말 이쁘네요. 왜죠? 그러면은 이제 게임의 플레이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일 오브 이터니티라는 게임은 속성이 5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매 라운드마다 플레이어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정령들이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하는 곳에 이 속성 마커를 보고 해당하는 칸에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사냥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사냥 단계란 정령들을 보고 원하는 정령의 이 플레이어 마크를 올려두는, 이 정령 내 거야 하고 보통 찜해두는 느낌이죠. 찜해두는 느낌으로 올려두는 게 사냥 단계입니다. 이거는 선 플레이어 먼저 하나를 놓고 뒤에 플레이어들은 이제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플레이어는 이제 동시에 2개를 놓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사냥 단계가 끝났으면은 이제 선 플레이어 먼저 다시 행동 단계로 들어갑니다. 행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드 판매하기. 이 정령들의 판을 보면은 돈이 그려져 있어요. 이 불은 1원짜리 3개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판매하기를 하면은 본인이 지정해둔 카드 한 장을 버린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드 길들이기. 카드 길들이기는 이 카드를 내 손에 가져오는 겁니다. 패로 가져간다. 그렇죠. 내 손패로 가져온다. 이게 카드 길들이기. 그리고 카드 소환하기. 카드 소환하기는 이 카드를 왼쪽에 적혀있는 숫자가 비용이에요. 이 비용만큼 정령석을 지불하고 내 앞에 내 게임판에 소환하는 것이 카드 소환하기입니다. 카드 소환하기는 이 보드에서 바로 돈을 지불해서 바로 소환을 해도 되고 일단 내 패로 가져온 다음에 소환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카드 제거하기. 카드 제거하기는 내 게임판에 이제 소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령들이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1라운드는 최대 1마리만 소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라운드는 2마리, 3라운드는 3마리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진행되면은 나머지 칸들이 해금되는 라운드만큼 소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구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카드 제거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라운드만큼의 비용을 내면은 내가 소환했던 카드 한 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행동을 본인 차례 하고 싶은 만큼 다 처리한 다음에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의 효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번개 표시가 있는 거는 즉시 효과예요. 스코치라는 정령을 소환하자마자 이 즉시 효과를 따르면 됩니다. 바로 무한대 표시죠. 무한대 표시는 지속 효과입니다. 이 카드를 정령을 소환하면은 정령, 가골 정령이 내 게임판에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지속 효과를 계속 받습니다. 이게 살짝 처음 보는 효과일 수도 있으실 텐데 저희 행동 단계가 끝난 다음에는 환기 단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매 라운드 환기 단계 때마다 효과를 발동하는 이제 마크입니다. 그래서 사냥, 행동, 환기 이 3가지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라운드가 끝난 거고 이제 1라운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팅했던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게임이 종료되는 순간은 한 플레이어가 60점을 달성하거나 10라운드까지 게임을 진행했을 때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제가 장황하게 막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쉽습니다. 한번 그럼 야무지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플레이어는 가장 최근에 파충류를 본 사람이 선 플레이어인데 제가 또 주말에 주토피아를 보고 왔습니다. 주토피아에 또 파충류가 주토피아는 많이 인정이 때문에 그렇죠. 주토피아는 인정이 물의 거인. 속성별로 다 나왔네요. 저는 물의 거인으로 일단 물거 물거 뭐 가야죠. 워터 자이언트는
다 별론데요? 물거야 물거. 아니 물거 말고 이거 지금 다 별론데? 비싼 거 먹어야겠다. 그치만 이렇게 되면은 소환할 돈이 없죠. 행동 단계에서도 선플레이어 먼저 진행합니다. 저는 물의 거인을 갖고 오고 네, 길들이기. 길들이기로 가져오고 얘는 팔아버릴게요. 뭐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비용만큼 1원짜리 3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룰 설명에서 하나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가질 수 있는 동전의 개수는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됩니다. 총 개수. 예, 총 개수가 4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10원이 있어서 10원을 사용해서 8원짜리를 소환했어요. 그때 이제 거스름돈은 없다. 그러니까 쓴 만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마법석 비용도 잘 생각을 하시고 게임을 하셔야 된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저는 깔끔하게 둘 다 그냥 팔아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행동할 게 없기 때문에 라운드 마커 2칸으로 올라가고 2라운드 시작합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지금 세상의 정령. 역시 또 싸게 정령 사시네요. 그럼 저는 운디네랑 고민을 했습니다. 운디네랑 새싹의 정령이 지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예 새싹의 정령으로 뭔가 드래곤을 키울 것 같은데 내시 효과가 드래곤이 없어야 승점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시 비용이 2원이지만 지금 정령석이 1원, 3원, 6원 받고 있기 때문에 3정령석을 지불하고 거슴돈은 못 받고 내시를 소환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운디네만 가져와서 1원으로 운디네를 바로 소환하고 3원 받고 4원으로 2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정령을 2마리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물의 거인을 소환하고 3원 2개를 얻습니다. 지금 빌드가 벌써 지금 이쁘게 나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기 단계 하시면 되는데 환기 단계는 저희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귀환입니다. 귀환은 뭐냐면은 패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타입이 없다면 필드에 게임 필드에 드래곤 타입이 없다면 승점 2점을 얻습니다. 2점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마다 특성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보는 맛도 있고 이 또 그 연계되는 맛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운디네를 다시 소환해서 운디네가 무한 메커니즘이거든요. 우선 습정은 패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메두사인데 칸에 제한이 있어서 이게 마음대로 다 소환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운디네로 어디네? 큰일이네. 아저씨 돈 내쇼. 3원 내고 다시 3원 받을게요. 우선은 습정을 내고 저는 이 카드를 버려서 6점을 먹겠습니다. 아몰랑 엠버. 저는 참고로 엠버는 7원인데 지금 3원과 6원의 가치가 서로 바뀌었고 3원과 6원의 가치는 1이 올라갔기 때문에 3마법석을 내면은 바로 엠버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오 콤보. 엠버의 효과로 7점을 올라갑니다. 물 카드를 한 장 골라서 버립니다. 상대방. 메시를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을 실행할 수 없으면 엠버를 소환 못해요. 만약에 제 필드에 물 타입의 정령이 없었으면은 엠버는 비용이 있었어도 소환할 수가 없었다. 그쵸. 그 다음에 융라로 갑니다. 벌써 융라예요. 게임 템포가 진짜 빠릅니다. 그럼 저 자동으로 피닉스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피닉스를 손에 가져오고 피닉스를 3원을 지불하고 소환하겠습니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주작이여 이거야. 주작이여가 아니야. 주작이여. 볼더는 패로 일단 가져와 놓을게요. 네, 사진 치겠습니다. 이제 보여주나요? 칠라거든요. 1원을 사용해서 3원으로 바꿔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서인여를 가져오겠습니다. 서인여의 효과는 보유한 모든 마법석을 버리고 그 가치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1점. 제 이거는 6원의 가치입니다. 왜냐면 가치가 그리고 가치가 1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점 7점입니다. 14점, 15점에다가 이거는 근데 3원이긴 하지만 4점이죠. 그래서 15점에 19점을 먹습니다. 뒤에 있다가 한 번에 쑥 이겨버렸습니다. 나이스. 저희 화면이 조금 더러워도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장비 부족해서 다 못 담네요. 다 담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담네. 이게 생각보다 이거 크네. 일단 저는 건실히 살아야죠. 1원짜리 3개를 써서 징크스 라임을 소환해서 승점 6점을 얻습니다. 이제 1 지불하면은 1 정령석마다 승점 1점을 얻어서 3점이 또 올라갑니다. 완전 멀리 왔는데 코앞까지 와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구라입니다. 보통 이게 한 8라운드 정도면은 60점 돼서 끝나는데 저희가 지금 점수를 굉장히 못 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2인풀이다 보니까 조금 카드가 나오는 이 폭이 맞아요. 조금 좁아서 상급 서인여를 패로 갖고 올게요. 트리던의 효과로 길들였기 때문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상급 서인여를 3원에 써서 소환하면은 근데 3의 가치만큼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이 6의 가치에다가 7이니까 21점이잖아요. 확 올라갔네. 한 번에 21점 올라가 버렸습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로 지금 2점 차인데 환기에서 2점 쪽 빨릴 것 같습니다.
1점 올리고 5, 2, 3, 4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범님의 승리로 철이님은 17점. 그러니까 77점이죠. 네. 7점. 그리고 저는 80점 딱. 캐리어 졌어? 정령왕. 정령왕 같은 소리. 정령왕. 불탑이 신이다. 저희 이제 베일 오브 이터니티 재밌게 즐겨봤는데요. 사실 제가 확장판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 붙이면은 반대네요. 반대네요. 지속력 이렇게 이제 그림이 하나 또 이어집니다. 풀 확장.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이 저주 확장이고 예전에 이제 아티팩트 확장도 있어요. 확장판도 넣어서 하는 플레이 영상 근데 오늘 찍어보니 카메라가 좀 힘들어가지고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티팩트에는 행동하기 단계 때 유물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추가되고요. 말 그대로 아티팩트. 유물을 쓰는 거죠, 아티팩트. 그쵸. 그 도구랑. 그리고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60점을 찍으면 게임이 끝났잖아요. 아티팩트 경우 80점. 천장을 뚫어줬네. 네, 80점으로 올라갑니다. 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드라고 우리가 비용을 소환한 비용 있잖아요. 와드를 사용하면은 이 비용이 깎아집니다. 그리고 또 저주가 있는데 이 저주를 받을 때마다 또 최종 점수가 마이너스 2점씩 되는. 그리고 또 챔피언을 또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당연하게도 각 두 확장에 또 이제 새로운 소환수 카드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저주 확장 각자 좀 비대칭으로 시작을 하죠. 네. 기본판에 봤을 땐 좀 대칭입니다. 왜냐면 각자 시작할 때 가진 조건이 똑같아요. 하지만 저주 확장 같은 경우에는 각자 능력이 다른 캐릭터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시작하는 직업을 갖는다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런 거를 하나씩 비대칭으로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면에서 오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다 같이 한꺼번에 넣어서 플레이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렇게 좋긴 하지만 이 두 개만 넣고 게임을 돌리는 게 너무 막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주 확장이 그 마이너스 점수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도 정신이 아파요. 머리가 막. 난 분명 좋은 걸 소환한 것 같은데 내 점수는 마이너스를 하라고 저주를 내려주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저주 확장이 되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그림만 펼쳐놔도 이뻐요. 보고 있으면 만족감이 들죠. 저 풀확장 이어져 있는 그림만 보고 있어도 저 해야 되는데 한번 이런. 그럼 이제 베오에 대해서 소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일 오브 이터니티가 이게 영상에는 제대로 잘 안 담긴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이 정령들의 효과로 이제 내가 어떤 정령을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소환을 하면서 이 콤보를 짜는 그리고 그 콤보가 내가 생각해낸 콤보가 빵빵 터졌으면서 승점과 정령석을 얻었을 때 얻는 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그 부분이 60점을 먼저 뚫으면 또 라운드가 끝나잖아요. 너무 또 큰 그림을 보다가는 버스가 끝나버린다. 그렇죠. 가벼워 보이고 캐릭터도 멋있지만 머리를 생각보다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베오이가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베오이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왜 좋냐면은 딱 그건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딱 핵심적인 그 단계에서 최대의 효율이 냈다. 일반인도 할 수 있고 적당히 어려우면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재미 그리고 테마적인 재미 이 테마적인 것도 일반인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테마예요. 이게 판타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판타지적인 요소는 로망이 언제나 있죠. 이 속성을 나눠둔 게 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컨셉도 되거든요. 나 물타입이야 하면서 이제 너 물 좋아하는구나. 너 불 좋아하는구나. 자, 그럼 이제 평점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역시 그래도 본판 기준으로는 저는 4점. 4점.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그 전작들의 점수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느낌대로는 4점. 저는 약간 그래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본판만 한다면은 한 3.5? 3.5인데 확장에 들어간다면 4.0 정도? 왜냐면 제가 그때 잘상겜에서 뽑았듯이 정말로 애정하고 어디 갈 때 조금 확장에 껴도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그 가방이 하나 생겨서 쓱 가져오잖아요. 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어디 갈 때 가지고 가는 게임이어서 어디 배우야 할 사람 없나? 너무 재밌게 즐기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인원 배우가 4명까지 되긴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2인풀로 지금 영상을 촬영했지만 네. 추천 인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좀 추천합니다. 맞아요. 저도 2인도 돌아갈 수는 있지만 약간 그 카드가 좀 많이 깔려야 그래도 또 생각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2인보다는 저는 3인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4인도 돌려봤는데 4인은 좀 약간 턴 오는 게 조금 길어서 그래서 4인보다는 3인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3인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정령도 딱 적당히 깔리고 2인 하면은 정령이 너무 적고 맞아요. 그리고 4인으로 하면은 내 턴이 돌아오는 시간이 좀 루즈해진다. 그래서 베스트 인원은 3명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려움 난이도 자체는 정말 낮은 것 같아요.
2점? 이게 딱 그건 같아요. 플랜더 할 줄 아는 일반인이면은 이거 충분히 찍먹할 수 있는 게 훨씬 정도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딱 2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티어 한번 매겨볼까요? 근데 이거 저희 티어표에 들어갔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그냥은 A로 두고 확장이 들어가면 A 뿌이 정도. 저도 좀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의견에 동의를 하고 확실히 그 정도. 본판 자체로 되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확장이 재미를 더해주는 건 맞지만 확장 아니면은 이거 하지 마라 이 정도는 아 맞아요. 없어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또 이거 필수 확장이다. 아. 이 확장 없으면 안 된다. 배우이는 본판만으로도 재미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본판만 해보시고 이제 확장을 그 다음에 즐기셔도 괜찮다. 아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아 오늘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다양한 보드게임들 리뷰하고 플레이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임이나 저희가 플레이했으면 좋겠는 게임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댓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